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 9번 질의에서 이번엔 10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질의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의무입니다. 이럴 때가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와 사무실, 아파트까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지역이나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 그 외에도 그 공동주택이 150호 미 이상인 경우 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가 들어가죠. 150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합주택의 150세대 이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150세대가 넘으면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생각이네. 어쨌든 좋다. 의무관리 대상은 좋은데 그러면 150세대 넘으면 뭐 건물관리단도 하고 입주자 대표회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성해야 됩니다. 일단 내용을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주상복합 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 이제 입주세대죠. 아파트 150세대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으로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해야 되는가? 결론은 말하면 하셔야 된다는 거.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하고는 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 기준하고는 좀 내용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즉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이 서로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촉이 된다고 하죠. 서로의 이득이나 또 이해관계에서 좀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때문에라 했지만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성원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는 전체 관리단과 이거를 이제 나눠질 때는 요게 정확하게 구성에 대해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게 그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에는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부분이 150호 이상이면 의무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건물 전체 관리단이 존재하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이거 이해관계가 서로 나눠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님이 구성이 이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이 됐어요. 선출이 되면 사업주체는 관리규약의 재개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까지 같이 입주자 대표 회장과 그 구성원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부분이 15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건물관리법상 관리단이 존재하면 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주택하고 오피스텔 상가하고 요거는 좀 개념이 다르니까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11번째 질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건물 주차장 사용료, 벌과금 등의 수익의 징수 및 사용이나 건물 전체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그냥 스크롤이 맞는데 제가 뭘 건드렸을까요? 여하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관리 방법만 결정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잠깐 위로 올려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관리 방법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지금 뭐가 잘못해서 얘가 술술 내려간지 모르겠네. 주상복합 건물 전체 주차장 사용료나 벌가금 등 수익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것은 구분 소유자, 즉 상가, 주상복합 그쪽 해당하는 소유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집합건물 관리단이 귀속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비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답변은 이래요. 다만 관리단이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임을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위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일부 이런 걸로 해서 소송이 된 적이 있나 봐요. 소송이 걸렸는데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집합 건물권에 관한 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지위를 인정해서 그분한테 그 위임을 했으면 요거는 또 해당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뭐 이거는 별개로 보시고 근데 이런 걸 자기의 권한을 넘겨주진 않죠. 뭐 특수관계일 수도 있고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면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5분의 4 이상이 이거 무슨 업무를 처리할 때 무슨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정한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용부분 변경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용과 재판상 또는 재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위임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넘기진 않는 것이 좀 좋겠죠. 나중에 쟁점화 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좀 사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판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참고를 하셔야지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것 또한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무 부담 및 이익에 관한 사항이나 건물 전체 공용 부분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집합 건물 관리단 규약이나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의 결의 혹은 서면, 전자적 결의의 방법을 통해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넘길 수는 있어요. 위임하고 그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거는 적법해요. 왜? 동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만이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 이러한 사항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입주대표의 결의안만으로 전체의 관리 업무를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요게 하이라이트네요. 요게 하이라이트. 요약본이 요거죠. 그러나가 되는 게 요게 좀 요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질의까지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별개로 상가 부분을 관리하기는 관리단 구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죠.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가층과 공동주택층이 출입구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 소유자 전원, 그쪽 상가 쪽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집회 결의로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일부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부 공용 부분은 공용하는 그 구분 소유자들의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할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그분들하고 이제 교통정리가 된 후에
규약을 만들고 본인들이 구성 관리단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상가 부분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만 구성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전체 관리단에 당연 설립되지만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관리단은 상가 같은 경우, 주상복합,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단이기 때문에 규정상 부분이잖아요. 집합의 한 일부분이고 그 설립은 강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구분 소유자들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하려면 본인들이 기존의 주상복합의 전체 관리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도 있으면 공동주택하고도 얘기해서 3자 대면에서 서로의 그 권한하고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규약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설립을 다 하나하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부터 우리끼리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음은 질의 13번 상가 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별도 운영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